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진원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150원에 50%요. 좀 많이 사셨네요. 아, 이게 처음부터 산 게 아니라 네, 조금씩 이렇게 재매수하는 바람에 네. 일단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이 종목을요. 지금 대한민국 어떤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더라도 확실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알 수가 없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일단 회사가 적자가 굉장히 심하고 신약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 신약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그래. 맞아. 개발하는데 임상도 들어갈 거고 인건비도 나갈 거고 재료도 사야 되고 하니까. 근데 맨날 개발만 하고 있으니까 뭔가 터트리면은 대박이 날 수 있는데 안 터트리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변에 우리 옛날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이라던가 이런 드라마 예능 다큐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발명가라고 하면서 나온 사람들 있죠. 그죠? 예. 발명을 하면 대박인데 발명을 해가지고 이상한 걸 발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시청자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신약 개발을 하는 이 회사가 앞으로 정말 대단한 개발을 해가지고 정말로 멋진 약을 만들면 주가가 폭등하고 올라갈지도 모르지만 만약 개발을 못하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그냥 주가가 쭉쭉쭉 더 내려가고 저 바닥까지 그냥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발명품이 정말 대단한 게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글쎄요, 뭐. 그러니까 잘 그거는 모르는 모르겠어요. 거예요. 저도 모르겠고 그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공연히 다 알려주면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기밀이고 비밀인데 그죠? 예. 그러니까 무슨 약을 만들고 있긴 한데 그 약이 대박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까보기 전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긁지 않은 복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대박이 난다면 주가가 폭등하고 올라가는 거고 안 나면 그냥 이렇게 그냥 쪽박처럼 그냥 4,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긁지 않은 복권인데 복권은 꽝일 확률이 좀 높죠. 그죠?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비중을 이렇게 많이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복권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또를 사러 가셔가지고 뭐 2천만치 사고 계시거나 1억치를 사고 계시면 그것 좀 일단 먼저 뜯어 말리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지금 제 이야기가 그런 근데 거예요. 왜 이게 그러냐면 굉장히 불안불안한 종목인 거고 뭐 대박이 난다면 시청자님에게는 큰 돈이 벌릴 기회로 오겠지만 사실 주식을 그렇게 대박만 노리고 하시게 되면 쪽박 차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런 기업들 뭐 물론 대박의 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거 좋을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투자를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전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최근에 이제 신약 개발이라던가 신약 관련주들 뭐 제약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10,000원까지는 올라가 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오거나 또는 본전을 지나갈 때는 본전에서 반드시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 나머지는 10,000원까지 한번 지켜보되 안 간다 싶으면 빨리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그러면 네. 지금 상태에서 네. 언제쯤 만약에 떨어지면 그냥 손해보고 나올 거는 어느 정도 저점을 깰 때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차트를 보시고 최근에 네. 만들어진 저점 있죠. 지금 작년 11월 20일에 저점이 6,400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예. 저런 저점이 깨질 때는 손절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주식을 할 때 거의 교과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주식의 거의 교과서적인 차트의 교과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점을 깬다? 그럼 손절하는 게 제일 좋은 자리예요. 6,400원 밑으로 빠지면은 네. 그때 손절하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100%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손절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데 기준 잡는 게 제일 베스트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한전선, 네. 네. 1688원에, 네. 46%, 47%요. 네, 누가 추천했나요? 아니요, 옛날부터서 좀 들고 있다가 저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1,479원 정도에서 1,500 얼마에서 이렇게 뭐 매수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비중이 좀 많아졌습니다. 네, 비중이 조금 아쉬운데 자리는 나쁘지 않고 종목도 나쁘진 않아요. 일단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사실 지금 요 자리가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이 1,300원 자리가 유지가 되어야지만 여기가 눌림목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게 돼요. 실적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사실 뭐 전선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노화가 될 때마다 자꾸 바꿔야 되고 그리고 뭐 전기차라든가 앞으로 뭐 태양력 발전,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쓰는 내용이다 보니까 매출도 자꾸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서 괜찮긴 합니다. 근데 차트라는 걸 우리가 무시는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격이라는 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시청자님도 제가 생각 한번 해볼 때 짜장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시청자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격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 한 얼마 정도 할까요? 집 앞에? 지금 5,000원. 한 5,000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집 앞에 뭐 7,000원, 8,000원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집 앞에는 9,000원인데 어떤 사람은 또 6,000원인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라는 게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가격대보다 5,000원보다 떨어져서 만약에 짜장면을 3,000원에 판다고 하면 이건 싼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법 헐래 우리가 한번 먹어볼 수 있겠네 생각할 수 있고 짜장면을 28,000원에 팔고 있다 하면은 야 무슨 짜장면에 금가루가 들어갔냐 뭐 그래 비싸 안 먹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전선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가격대가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가격대가 분명히 있고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대가 있는데 지금 최근 2년 동안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이 1,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1,300원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싼데 여기서 더 빠지네 큰일 났다 하면서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손절하는 물량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1,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점 깨면 손절하라라고 하는 건데 시청자님은 굳이 손절할 이유까지는 없는데 문제는 비중이 좀 많아서 내려갔을 때 더 사면은 좋긴 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산다는 게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니까요. 그래서 혹여나 빠지게 되었을 때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본전까지 올라와 준다는 비중을 저는 20%, 25%대까지 줄이시고 나머지로 1,3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저기서 무너지면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길게 보고 한 1년, 2년 가져가신다면 저는 조금 좀 만족하실 만한 수익은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쭙게 네. 네, 다름이 아니라 요번 병합한다고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병합한다고 해가지고 네. 7일 동안 빠지는 바람에 네, 그 7일 동안 빠지고 먹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주가는 그래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는 건데 그 내려가는데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지금 시청자님 집에 놀러 온다고 하는데 갑자기 봄이 오기 시작하니까 와 친구가 오니까 봄이 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봄은 그냥 오고 있는 거고 친구는 따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 병합하고 주가랑 별로 상관없어요. 그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만 생각하시고 가격이 지금 1,000원까지 한번 밀려준다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안 밀린다면 한번 본전이라든가 그 이상까지 한번 튀어 오를 거예요. 그 병합 이슈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이슈로 인해가 튀어 오르면 빨리 비중부터 조금 줄이시고 저점에서 다시 사서 매수가를 1,688원이 아니라 1,300원에 가깝게 자꾸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예.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위직 스튜디오. 위지윅 스튜디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19,000원에 15%요. 19,000원에 15%. 예. 뭐 사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가 없으세요? 아니, 거기 뭐 21선하고 61선에 지지받을 줄 알고 사실은 샀거든요. 이 이평선 매매라는 게요. 좋을 수도 있는데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 차트를 보면 이평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저는 안 써요. 왜 안 쓰냐?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써보니까 아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써요. 뭐, 물론 21선, 61선, 5일선, 11선, 뭐, 쓰시면서 거기서 또 어떤 기준을 찾고 매매의 어떤 근거를 찾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디에 근거를 두냐는요, 사실은 뭐, 내가 어떻게 매매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시청자님 몇 시간 공부해야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애매하죠. 예. 맞아요. 근데 어떤 서울대 간 학생이 그럽니다. 나는 20시간 공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20시간이 이제 앞으로 기준이 되고 서울대 가려면 무조건 20시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건 아닐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17시간 했습니다. 하니까 그럼 17시간이 이제 또 기준이 되나요?
그건 또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고지고대로 비법이라 생각하시는데 61선과 21선을 참고로 해서 다른 것들도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섞어가지고 우리가 믹싱 작업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섞어서 보면은 어떤 때는 61선을 21선을 뚫고 올라가지만 사면 안 되는 자리가 있고요. 어떤 때는 뚫고 올라갈 때 사야 되는 자리가 있고 어떨 때는 거기서 팔아야 되는 자리가 있고 어떨 때는 거들떠 보지 말아야 되고 어떨 때는 정말로 이거는 있으면 따라 붙어야 되는 그런 자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시청자님처럼 그냥 아니 21선이랑 61선에 그냥 지지가 될 것 같아서요 라고 하면은 아니 21선이랑 61선이 무슨 기준이고 무슨 비법이길래 그렇게 맹신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61선과 21선 이평선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를 쓰시려면은 좀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다양한 변수들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위직 스튜디오라는 이 기업에 대해서 매수를 하실 때는 61선, 21선보다 중요한 건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뭐 콘텐츠 사업. 컨텐츠 사업. 그러면 좋아요. 컨텐츠 사업을 하는데 왜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재료 탐색이라고 하거든요. 콘텐츠 사업인데 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같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컨텐츠 사업 왜 올라갈 수 있죠? 요즘에 넷플릭스라던가 이런 쪽에서 컨텐츠 이야기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뭐 더글로리니 뭐니 하면서 좋은 드라마라던가 재밌는 드라마가 나오면 또 흥행해서 거기서 엮여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인 거예요. 그럼 컨텐츠를 하는데 얘들은 어떤 컨텐츠를 하나요? 했더니 자 재무제표를 보니까 여기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글자를 키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 60일보다 20일보다 중요한 걸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지금 두 글자 영어로 지금 뭐 적혀 있습니까? CG. 우리 CG라고 하면 어떤 거 생각이 드나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인해서 막 영상미가 아주 가득하게 막 이렇게 막 효과 만들고 이런 것들 생각이 나죠. 그죠? 예, 맞아요. 이 기업이 그런 쪽으로 영상 제작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관련된 어떤 드라마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CG 산업은 메타버스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테마가 그런 쪽으로 엮이게 되면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어요. 대신에 단점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은 66억 벌고 18억 벌더니 갑자기 40억, 240억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돈을 많이 벌고 있나요? 갑자기 엉망진창이 되고 있나요? 예, 그렇네요. 예, 그러면 이거를 잘 생각 한번 해보면은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은 불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단기적으로는 테마에 엮여가지고 급등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거는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오랜 고통을 내가 같이 늪에 빠져서 고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60일보다 20일보다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떨어지게 된다면은 저점 깰 때 16,500원 자리에서 손절하시는 게 맞고요. 단기적인 슈팅이 나온다면 2만 원 이상 22,000원에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60일, 20일보다 중요한 걸 알려드렸으니까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